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이어서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이주하고 있고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주력 사업들이 침체하면서 활력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발의하신 법이잖아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네. 과학기술이 지역에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지역에서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지역이 과학기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과학기술은 이제 중앙에서 보통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 생각은 지역이든 중앙이든 어떤 조직이든 자신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역도 지역 소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인가 그것을 착안해서 제가 이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만들었고요. 네. 지역의 성장 동력의 핵심 요체는 과학기술을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역에는 원래 그런 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구조에 어떤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럼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는 첫 번째는 계획 네. 수립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들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럼 그것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지역 산업 학연, 그러니까 지산학연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현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라는 것이 핵심 요체입니다. 예, 법이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도 탄력을 받아서 과학기술을 좀 개발하는데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법이 어떻게 지역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지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역을 하려고 그러면 지역은 사실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생각을 하게끔 하고 네. 그 생각이 하게끔 하면은 중앙에서는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서로 협의를 통해가 네. 그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위해 가지고 법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술도 결국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고 또 이거를 그 실현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래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재 육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좀 지역에서 좀 한다 싶으면 다들 서울로 대학 오고요. 수도권으로 올라오고요. 또 지역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잡아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있는 지역이 구미입니다. 네. 구미에는 1, 2, 3, 4, 5 산단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역에 대학의 금호공대와 경운대 또 구미대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의 일부는 지역이 남기도 하고요. 그진 이제 고급 인력들은 지역에서 취업할 곳이 없으면은 네. 중앙으로 가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역의 인력이 남기 위해서는 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마련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역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까 이제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스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업, 취업, 네. 학업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지역에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줘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취업을 한다 그러는 거는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렇죠. 기업들이 마련돼야 될 네.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좀 더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이라든지 박사하고 싶다. 그럼 학업입니다. 이 스렵 구조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야 학생들이 그게 남고 또 정주 요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마련됐었을 때 인재가 떠나지 않고 네.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창업과 취업, 학업은 연결고리가 또 다 있는 것 다 같아서 연결되어 네, 있습니다. 하나를 또 만들어내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생기고 그렇죠. 또 그것에 이제 발전이 되면 이거를 관련한 학과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합니다. 그 의원님은 금호공과대학 총장 지내시다가 지금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신 건데 그 지역에서 구미에 있는 학교니까요. 지역에서 학생들이 특히 겪는 고충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봤죠. 그래서 저도 이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을 마련한 배경은 학생들이 사실은 가고 싶어도 네. 수준이 맞는 기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총장할 때도
지산학의 플랫폼을 마련해 놓고 했는데 이제 대학도 약간의 네. 노력해야 될 게 대학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지역 산업체에서 조금 동떨어진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필요한 것과 강의하는 것과 다르면은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현장에 필요한 사람은 없고 대학에 졸업했는데 취업할 것이 없고 그래서 이 미스매치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산학의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 플랫폼이 정말 끈끈하게 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져도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고 미리 또 숙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가서도 또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지산학의 프로그램,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부터 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현장 이런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알고 또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연구 개발을 통해가 미래 산업 열어간다 그러면 네. 기업도 좋고 학생도 좋고 네. 그러다 보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네. 뭐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강론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젊은 인재들이 또 지역에 남아줘야 그렇습니다. 지역도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의 활기도 또 넘쳐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써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 계셨어요. 네, 그때 간사를 했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우리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그 기업들이 굉장히 또 잘하고 있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좀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21년도와 31년 10년간 주기를 보면은 네. 21년도는 약 한 17만 7천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네. 근데 이 31년도 되면은 30만 4천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인력은 한 12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네. 해마다 배출된 인력은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만 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많은 6만 명 이상의 그 우수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우리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물었을 때 첫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D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업도 증축하거나 하는데 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약 한 8% 정도에서 한 25%까지 대기업은 또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걸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들이 지역 인프라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투자 여력을 인프라까지 해버리면은 자기가 미리 먹거리 그 투자하는데 여력이 부족하니 이런 것들을 해결 좀 해달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우수 인력입니다. 네. 결국 답은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의 특별한 부분에 이제 인재를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런 배려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늘리는 것인가요? 이거는 이제 수도권과 지역에 있으면은 중앙인력 쿼터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를 그 학생이 정원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늘려줬는데 근데 제가 중요한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중앙이 늘리면은 지역이 또 손별이 되거든. 그렇네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뭐 급한이 일단은 늘리고 네. 사실은 그 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칸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과가 안에 칸막이가 있는데 잠시 동안 이 칸막이를 푸는 정책도 같이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 늘어난 인원은 나중에 이제 지역에 환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또 애로사항들을 좀 수정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인 것 같거든요.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격태 기술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사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그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이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블루오션을 우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반도체 네.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일단은 너무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1위를 세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정부에서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영원한 1등은 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해야 이 자리를 우리가 좀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정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 저를 봤을 때는 결국 답은 사람이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인재를 우선 인재를 공급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인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산업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 앞으로 산업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게 이제 뭐 이쪽이 전공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제 전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대 흐름을 빠르게 읽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역에 있는 행정 조직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읽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먹고 사는 거 당장에 돈 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초과학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소홀히 하고 예산도 좀 잘 안 가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그런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포럼을 네.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기초과학 단체에서 와가지고 모든 학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네. 결국 우리가 기초과학과 그다음에 응용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응용과학은 바로 우리가 산업에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응용과학에는 사실 산업이 바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내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이 부분을 해소를 좀 해달라는 것이 생각이었고요. 네.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 정책에서 이제 퍼스트 무브 그러니까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미래된 먹거리를 기초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를 이제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기초과학 하신 분들도 그와 같은 우리 응용과학이나 또는 정부에 네. 이게 투자하면 이런 아웃풋이 나옵니다라는 어떤 비전도 좀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기보다도 네. 그 연구가 우리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를 서로 공유가 됐었을 때 네.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투자가 좀 쉬워질 것인데요. 네. 그와 같은 소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금 이제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도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를 좀 소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우주청 그 공청회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설립하는 걸 그렇습니다. 두고 누리호도 좀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당장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 공청회를 다녀오셨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는지를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좀 설명을 여쭤볼게요. 뭐 우주청을 만드는 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그 7대 우주 강국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청을 만드는 것인데 네. 이제 청을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야 통과를 하는 것이고 오늘도 공청회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여야가 아직 합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요구하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합의하려고 합의하고 뭐 주고 받은 걸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밀당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겠고요. 네. 저도 감히 우리 야당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졌고요. 네. 근데 모래 시간이 끌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네. 가니까 네.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네.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야가 힘 모아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우주청이 설립이 되는 것 자체를 보면 우리나라 그 기초 과학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건지 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지금 미지 세계를 우리가 네.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한다기보다도 우주과학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네.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은
저희들 세대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는 다른 우주가 살 수도 있기도 하고 그와 같은 꿈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과학 기술인들이 또는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너무 어떤 비전이 연계된다는 부분을 조금 공감하는 행태로 이루어지면은 뭐 정부에서도 또 투자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과 관련해서는 또 그 전공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현재 이제 지금 보시는 반도체라든가 또 여러 그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 그 소통하는 문제 말고 좀 기초과학에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 더 뭐 지원이 돼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과학기술에 참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자기 파트한 분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선 인재가 일로 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인재가 일로 와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과학기술이 입국이라는 기체를 걸고 키스도 설립하고 카이스트도 설립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기서 이제 더 다른 형태의 과학기술 발전을 우리가 예견하고 투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핵심 노출은 과학기술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적당한 어떤 대우라든지 또는 처우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까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좀 적당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 외국으로 좀 인재를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대가 많이 가버리잖아요. 지금 의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조금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긍심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누구나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럼 과학기술에 그 양반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지도를 저는 그 분야가 뜰 수밖에 없지 않을까. 관련해서 또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저희가 모두에 얘기한 그 법 자체가 그런 지원이 많이 되고 활성화되고 잘 적용이 돼서 지역의 과학기술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행하는 그런 토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기초과학 그렇죠.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가 잘 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먼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응용과학이라는 것은 짧은 미래,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를 보면 이게 다 아울러져야만이 지속 성장한 가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 이제 배정이 많이 되게 이제 의원님께서 목소리 많이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후학도 길러보셨고 또 정치도 해보셨고 여기에 전공자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다 이 분야를 보신 거잖아요. 현장에 계셨을 때 국회나 정부가 우리한테 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거를 몸소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살아면서 느꼈던 게 뭐 과학기술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따로 이제 정부에 많이 다녔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아프면 뭔가 하면은 예산을 지평하고 큰 결정하시는 분들이 과학기술인들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요새 결정하는데 이런 미래를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예산을 결정한다면은 좀 더 미래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냥 가져와 뭐 그래 필요해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도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목소리를 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거나 가장 좀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느 지금은 분야실까요? 우리가 ISMR이라고 그래가지고 핵심형 소형 모듈형 원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예산을 약 4천억 정도 예산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 우리 미래 먹거리, 에너지 먹거리를 발굴 예산에 대한 투자라고 보죠. 근데 그 예산을 통과했었던 것이 뭐 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과학기술계 원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난 다음에 첫 직장이 원자력 연구소였었어요. 아, 관련 완전 네, 전문가시네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네. 그쪽이 전문가다 보니까 네. 그 예산을 뭐 제가 우리가 ISMR 그 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예산을 따져준 적도 있었고. 네. 이제 해외 그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을 잘만 닦아서 발전시키게 되면 이게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또 한 축이 될 거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가 있나요? 우리가 스마트 원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 개발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소형 모듈형 원전 만드는 데는 기술력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래에 더욱더 안전한 형태로서 우리가 이 원전을 개발이 되고 또 그것이 모든 기술 특허나 모든 기술 우리 거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출할 때 분쟁이 없어요. 네. 지금 우리 대형 원전 수출하는 과정에 분쟁이 조금 전에 그렇죠. 우리가 수입한 네. 기술이었으면 네.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분쟁이 없도록 우리 자체 독자 기술 개발을 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네. 그걸 이제 확보하면서 가려고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년 뒤를 보고 계시고 지금 약간 계시나요? 뭐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좀 빠르게 네. 저희들이 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혼자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네. 그 많은 결국 민간이 들어오면은 네.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마케팅도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뭐 1호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그 K 방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네, K 네. 방산도 관련해서 이제 기업과 민간과 또 정부가 합심해가지고 개발을 또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그렇게 해서 끌고 가고 K 있는 방산 하면은 네, 뭐 어제가 기능이군요. 우리 방산 혁신 클러스 구미가 네. 원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 한 구미가 사업이, 지정이 예. 됐습니까? 네. 사업 한 5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네. 어제 축하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하나 시스템에 잠시 우리 근로자들한테 인사를 할 네. 기회가 있어가 다녀왔었습니다. 네. 이제 이 방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MIT나 스탠퍼드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배경은 1차, 2차 그 전쟁 때, 그 세계대전 때 방산이 굉장히 필요했었고 기술이 네. 필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네. 없었고 그때의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학교가 그렇게 커버렸습니다. 네. 예, 지역도 우리 군민은 이제 방산 쪽이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슨이 있어요. 지금 효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높이실 건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우리 지역을 구미를 발전시키는 것도 결국 제가 해야 네. 할지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행히 제 전공과 만든 게 구미가 이제 설립을 69년도에 이제 산업단지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금융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인력을 공급하라는 네. 측면에서. 근데 해왔었는데 한 세대 끝났다기보다도 시대 변화에 적응 모내가 한 번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게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전체를 볼 줄 아니 네.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것이 잘 실현되는 것이 결국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군비가 같은 지역이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묵묵히 지금 제가 그린 청사진을 위해 가지고 하나하나 네. 예산을 또 따면서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역이 발전이 되고 좀 균형 발전이 되어야 그 지역도 살아나고 지역민들도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니까 구미가 그런 롤 모델이 확실히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해서 나라를 좀 경제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